자, 이거 이렇게 답변서는 준비 서면을 냈고요. 네. 또 다음 또 진행 상황이 네.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네. 그거, 뭐, 이제 기일 지정 신청 이래서 네. 바로 이 사건을 이제 기일을 좀 잡아달라. 뭐 빨리 잡아달라는 건가요, 이게? 빨리 잡아달라 이렇게 했죠. 음. 네. 지금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일단. 네. 이 사건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 청구 결과에 따라서 퇴거 청구 결과가 뭐 귀결된다. 그러니까 철거되면 퇴거되고 철거 안 되면 퇴거도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건물 철거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요건데 따라서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인 피고 이모 씨의 답변이 필요한데 피고 이모 씨는 5월 초에 소장을 받고도 지금 아무 답변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법원이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사종 보내고 그러니까 나서 30일 내로 그렇죠. 답변해라. 그러면 공고하죠. 지금 이제 6월 초 정도까지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6월 중순 하순이 되도록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답변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법정 지상권 등 건물의 존립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청구권이 없는 피고 이모 씨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판을 좀 지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원고는 이렇게 고액을 들여서 네. 토지를 취득하고도 몇 달 동안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고 네. 재판이 또 계속되는 한 이런 상태가 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고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속히 기일을 지정해서 신속한 재판을 희망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한 겁니다. 그렇죠. 저 이자 내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네.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재판이 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년은 보셔야 되거든요. 직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재판이 그냥 들어져 가지고는 피해도 크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재판부 이런 걸 이제 촉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나요? 판사님이? 예. 그 이야기를 좀 이제 오늘 좀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걸 좀 소개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법원 재판이 일단은 우리가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의 다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 그냥 뭔가 법원이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랜 어떤 재판의 관행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 직업으로 하는 변호사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이게 법원이 뭔가 알아서 해주겠지 않겠나. 때 되면 날짜 잡아주고 뭐 그렇게 해주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게 좀 젖어 있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 25년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법원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걸 좀 기다려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법원이 조금 소극적으로 변한. 법원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뭐 진행해. 그렇죠. 이게 아니라. 이제 쟁점 정리가 다 됐으니까 길 잡아야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냥 민사소송의 어떤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 그래 본질, 기본 이런 걸로 돌아가서 둘이 하는 거 아니냐 당사자가 둘이 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심판으로서 나는 지켜보면서 그냥 판단만 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조금 바뀌었어요. 왜요? 원래 이 시대가 좀 빠르게 변하면서 빨리빨리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적극적으로 변하나요? 그렇죠.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원인은 제가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비슷한 사건에서 뭐 1년이 걸리던 것이 뭐 1년 6개월이 걸리고 30% 50% 이렇게 시간이 더 지체가 되는 거예요. 1심 판단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하고는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예,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원인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뭐랄까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법원이 옛날보다는 우리가 좀 사명감이 떨어졌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법조 전체에서
우리 변호사들은 직업으로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하면은 판사님들이 옛날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안 하는 것 같아. 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뭐랄까 좀, 이제 직업인? 그 판사라는 직업도 직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우리도 삶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워라벨. 예. 워라벨. 그렇습니다. 판사님들도 워라벨이 있군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예전에는 막 이렇게 좀 희생을 해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빨리 하려고 좀 시간 좀 투입하고. 약간 빨리빨리 그게 뭐, 진행하는데. 약간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는데, 약간 판사라고 하는 어떤 그 무게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선민의식도 있고요, 판사들이. 엘리트의식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뭔가 달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워라밸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고 또 법원에 이제 그 한동안 계속됐던 승진제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없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잘한 사람한테 빨리 승진하고 그게 좀 없어졌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유인이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당근이 없어졌구나. 뭐 일종의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좀 촉구하는 빨리 좀 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게 빨리 바뀌질 않더라고요. 사람의 관행이라는 게 사실 뭐 법원도 야 우리가 뭐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해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라 판사들의 성향 자체가 슬슬 판사가 만약에 1000명이라 그러면 이게 조금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판사들이 조금씩 늘어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느끼고 조금 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뭐 그 변호사들이나 당사자들이나 당사자들은 뭐 재판 직업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촉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재판을 끌고 가야 될, 재판을 빨리 마쳐야 될 그 어떤 이익 이런 부분은 원고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피고는 이게 어쨌든 지를 수 있는 위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재판을 늦게 받으려고 하고요. 원고는 빨리 마쳐야 자기가 청구하는 그 어떤 목적 이런 걸 달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가 주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지금 상황에서 뭐 그 건물주는 답변도 안 하고 있고, 네, 그렇죠. 소장 받았는데 한 달 반이 넘었는데 답변도 안 하고 있고, 세입자는 딸랑 한 명 그냥 나 정당한 세입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답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법원이 해주겠지라고 이렇게 기대했다가는 좀 이렇게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오산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빨리 길을 잡아달라고 네. 길 신청서, 길 지정 신청서 그걸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 네. 법원에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하는 네. 이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사건 번호 치고 당사자 이름 치고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사건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런 사건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건 일반 내용, 그다음에 사건 진행 내용 이렇게 나누는데 사건 일반 내용은 그냥 이 사건의 전체적인 평면,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사건이 뭐 당사자가 누구, 재판부, 그다음에 언제 접수되고, 속가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언제 답변서가 제출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나오는 거죠. 나타나죠. 네. 그다음에 또 당사자 부분들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당사자에 대한 송달 결과까지 우리가 공송달이 많이 됐거든요. 네. 공송달 된 사람도 표시가 되잖아요. 네. 그다음 대리인까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사건 일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건 진행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건 진행 내용은 사건 아까 일반 내용하고 좀 다르게 시간 순이에요. 이거는 시간의 흐름. 그래서 진행 내용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기본 내용은 적어져 있지만 시간 순으로 이제 어떻게 사건이 흘러가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 29일 날 소장 접수, 4월
5월 3일 3일 날 우리가 감정 신청, 여기 임료 감정을 했거든요. 네네. 임료 감정 신청했고, 그 다음에 5월 3일 날 쭉 보냈죠. 네. 법원이 일괄적으로. 그랬더니 5월 6일 날 어떤 사람은 받았고, 이게 건물주입니다. 건물주는 5월 6일 날 받았고, 그 다음에 세입자는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해무무죄도 있고 도달, 해무무죄.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우리가 그 소장 못 받은 사람들한테는 또 주소 보정을 또 했잖아요. 여러 사람 못 받은 사람들 주소 보정을 쭉 했던 내역들. 네, 18일 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냈더니 이제 또 뭐 폐무죄가 된 사람도 있고 도달한 주소 사람도 불명도 있고. 있고 그렇습니다. 도달한 사람도 있고. 도달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법원이 5월 24일 날 공시송달을 했던. 이런 이제 쭉 과정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송달 된 사람들은 또 이제 공송달 절차에 따라서 그냥 때가 되면은 그냥 송달 된 것으로 봐버리거든요. 간주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적절한 그 어떤 대응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법원은 이제 예전과 달리 좀 그래도 정보를 공개하는 편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기록 종이 소송할 때는 뭐 기록을 열람하지 않으면 뭐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사자가 너무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이제 정보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한 가지 팁을 드리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기일 지정 신청서가 그냥 뭐 그 지정한다고 그래서 바로 지정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제출해야 될 타이밍이. 그게 뭐냐면은 그 법원이 이제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절차상 송달이 다 됐을 때 기일 지정을 합니다. 송달 중일 때 피고가 여러 명이고 중일 때는 안 되고 일부는 송달되고 일부는 또 송달 중이고 이렇게 되면 기일 지정을 안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되게 복잡해져요. 절차 진행이. 막 이 사람한테는 저기 재판 날짜 잡았다가 또 저 사람한테는 재판 날짜 통지도 못하고 다시 또 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행상으로 다 소장 송달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길 지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그렇겠죠. 네. 다 알려놓고 그렇습니다. 소장은 적어도 알려야지. 보내놓고 도덕 뭐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잡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다 공시송달이 됐든 하여튼 다 도달이 됐다고 해서 그렇죠. 된 거죠? 그러니까 공시송달까지 딱 된 걸 보고 이제 기일 지정 신청을 한 거니까 법원이 이제 그 상황을 맞춰서 이제 공송달 날짜하고 뭐 이런 것들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기일을 잡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혼 소송도 지금 하면서 저한테 사행이 그 청구 들어왔잖아요. 취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뭐 변호사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이거 먼저 할지 이거 할지 판사가 또 이렇게 잰다. 이 사건은 또 마침 사건이 이제 병행해서 진행 중이니까요. 그거를 한번 보실게요. 이 사건도 이제 그 양아씨 상대로 해가지고 그 지금 토지주의 남편 되는 분, 그분이 사행위 취소, 원상회복 이런 소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도 이제 기일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일단 양은 씨가 답변서 제출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 쟁점이 정리되었다 판단됩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변론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요. 더구나 양은 씨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그 건물 소유자인 원고 아들 이모 씨를 상대로 양은 씨가 제기한 건물 철거 소송 요거는 요 사건하고 좀 법리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요 사건의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가능성은 낮겠지만 혹시나 이제 사행 취소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토지 소유권 자체가 토지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은 씨가 그렇다 그러면은 건물 철거에 이제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뭐 사형이 사건을 다 기다려보고 나서 우리 철거 사건을 할 만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템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환기한 거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으면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사님들은? 일단은 이제 길 지정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길 지정을 할 만한 타이밍인가라는 부분을 먼저 보는 거죠. 읽어보고 이게 송달이 다 됐나, 그다음에 또 쟁점은 좀 정리가 됐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한 다음에 적절하게 이제 길을 잡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길 지정 신청 사건이 없고,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할 그건 뭐가 있습니까,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 건물 철거 사건, 그 사건에서는 임료 감정을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재판 날짜 잡히기 전에 미리 신청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요령인데, 이게 재판 날짜 잡아가지고 그 재판 기일에 가서 그때 임료 감정 신청하고 하면은 이게 또 그만큼 또 시간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시간이죠,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절차라면 조금 소정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소정외. 그러니까 소정외. 정이라고 하는 건 법정이라는 뜻인데요. 법정에서 외, 법정 외, 법정 외, 소정 외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절차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건도 이제 소장 내자마자 아까 며칠 있다가 바로 임명감정 신청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법원이 채택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감정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재판 날짜 잡히면 그 무렵에는 감정 결과가 이게 도달하지 않을까,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직 지금 감정 중은 아니잖아요. 채택만 되고 이제 정하겠죠. 그 감정 채택하고 나서 일단 감정을 할지 말지 이제 그 받아줄지 말지 그걸 이제 채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감정 신청을 채택한다 할 때 채택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절차에 맞춰서 이제 감정인 선임을 법원에 이제 감정인 풀이 있으니까요. 요게 남부 법원이지 않습니까? 네. 남부 법원에 뭐 이렇게 임료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인 풀들이 만약에 20명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정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밟아 나가고, 우리 아직 감정료 안 냈죠? 감정료요? 감정 비용 내야 되거든요. 아직 안 냈습니다. 안 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단계를 거쳐 나가야 되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감정 결과도 도착할 거고 또 조만간 날짜도 잡힐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서 건물주가 그제서야 답변을 제출하지 않을까. 이게 감정이 얼마에서 월에 얼마씩을 뭐 내라고 결정이 나와요? 그렇죠. 감정인이 얼마씩 내라라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된다라는 부분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정해진 액수가 맞느냐 틀리느냐 또는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이제 법원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감정도 진행되고 그다음에 법원이 날짜를 잡아가지고 사람을 부르고 이러면 이제 건물주가 마지못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 그때는 이제 몰리잖아요. 그러겠죠. 왜냐면 아무것도 안 내고 있으면 법정 가서 판사한테 야단을 맞거든요. 지적을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 소장 받은 지가 도대체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왜 안 하냐? 그런 이제 지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기일이 잡히면 그 기일 며칠 전에 보통 내고 또 더 이게 지독한 사람들은 그때서 이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만약에 9월 1일 날 재판 날짜가 잡혔으면 8월 말쯤 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나 더 얼렁해요. 자기는 다 알고 있으면서 재판을 이렇게 늦게 해야겠다는 생각, 지연을 목표로 한다면 변호사 선임 하면은 변호사 선임이 늦게 돼가지고 연기한다. 이런 식으로 또 연기 신청을 낸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우리 상대방한테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알 겁니다, 아마. 그렇죠.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뭐 너무 이렇게 어찌 보면 또 그 법원이 너무 쉽게 그런 걸 채택해주고 하다 보니까 관행 비슷하게 돼버렸죠. 뭐 변호사 선임이 언제 되든 간에
저 피고가 받은 날짜가 5월 초라 그러면 진행하겠다. 이렇게 딱 이렇게 다부지게 해야 되는데 법원이 또 그런 면에서는 너무 물러터졌어요. 또. 법원에 좀 많이 쌓이신 게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변호사님? 25년간 쌓였으니까 양은 많죠 제가. 양은 많아죠.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되는데 저희 판사님이 판사님 유튜브 잘 안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끝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최강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양원의 소송 이야기 5번째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